저는 사실 해외여행하면 무조건 서양권으로 멀리 떠나야 진짜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약간 사대주의라고 할까요? 근데 어릴 때야 비행기 타는 것도 새롭고 재밌고 이동하는 과정도 다 여행 같고 그랬죠. 1살, 2살 나이를 먹다 보니 이제는 비행기 타는 것도 제일이고 가까운 게 최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한국 출발 크루즈입니다. 비행기도 안 타고 우리나라 항구에서 바로 떠나는 크루즈 여행, 상상만 해도 편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출발 크루즈 비행기 안 타서 편하긴 한데 과연 단점은 없을까요? 환상만 가지고 덜컥 예약했다가는 생각지 못한 단점에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출발 크루즈, 어떤 분들에게 찰떡이고 또 어떤 분들에겐 비추인지, 특히나 첫 크루즈 고민 중인 입문자시라면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장점과 단점을 팩트로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크루즈는 이네스입니다. 자, 여러분, 크루즈 여행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카리브해나 지중해를 유유자적하게 항해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까지 가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근데 배 타고 거기까지 언제 가? 한 달은 더 걸리겠는데? 그럼 가격은 또 얼마나 비싸겠어? 아, 그래서 크루즈가 비싸던 거구나? 저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엄청난 잘못된 오해였어요. 여러분, 만약 한국에서 크루즈를 타고 지중해까지 가려면요, 진짜 꼬박 한 달은 더 걸릴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 번에 유럽까지 가는 노선도 없고요. 그래서 한국 출발 크루즈라고 하면 우리나라 항구에서 출발해 일본, 중국, 대만 같은 가까운 이웃나라들을 들렀다 오는 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항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잘 맞춰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벌써 인천, 속초, 여수, 부산, 제주 이렇게 5군데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신설한 지 꽤 오래됐어요. 모르셨죠? 만들긴 5, 6년 전에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팔이 날려서 욕만 뒤지게 쳐먹을. 여튼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크루즈 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을지 매우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국 출발 크루즈의 장점들을 알아볼까요? 한국 출발 크루즈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비행기 스트레스가 아예 없다는 것 일 거예요. 특히 비행기로 긴 시간 이동이 힘든 어르신분들께는 아주 큰 장점이죠. 공항까지 가는 피로감, 좁은 좌석, 긴 출입국 심사줄. 하지만 크루즈는 그냥 항구에 가서 짐만 맡기면 끝입니다. 그럼 그 무거운 캐리어가 내 방 앞까지 배달되고 바로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편한 데다 항공권 비용이 안 드니까 전체 여행 경비를 확 아낄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짐 무게 걱정도 하나도 없잖아요. 비행기 탈 때는 1kg 차이로 짐을 넣었다 뺐다 하시죠? 그런데 크루즈는 가져갈 수 있는 수화물 무게 제한이 사실상 없어요. 그 말인즉슨 돌아올 때 양손 무겁게 쇼핑을 즐기셔도 추가 요금 걱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짧고 알찬 일정, 크루즈는 길게 타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요즘은 3박 4일, 4박 5일 같은 짧은 일정들이 많아요. 휴가를 길게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부모님 모시고 가볍게 다녀오고 싶은 분들께 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 맞춤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출발 크루즈는 보통 우리나라 여행사가 배를 통째로 빌린 전세선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 승무원 비중이 높고 식당에는 무려 김치가 나옵니다. 심지어 남진, 송가인 같은 한국 트로트 가수들의 선상 콘서트를 눈앞에서 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모든 안내 방송과 공연이 한국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한마디 못해도 선내 생활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덕분에 낯선 환경을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도 아주 편안하고 활기차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딜 가나 한국인이니까 말이 안 통할 걱정이 일단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장점들도 있는 만큼 단점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 이제 단점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조용한 휴양을 원한다면 비추천. 바로 앞전에 설명드린 한국인 맞춤형 서비스가 사실 누군가에겐 엄청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기존의 럭셔리한 크루즈를 상상하신다면 오히려 실망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국내 여행사 전세선이다 보니 아무래도 어르신들 단체 관광객이 많아서 뷔페나 공연장이 돗대기 시장통처럼 정신없게 느껴졌다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아하게 드레스 입고 차분히 즐기는 서구식 크루즈를 상상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크루즈로 한국 출발 크루즈는 비추입니다. 아예 크루즈에 대한 환상이 싹 사라져서 다신 타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색다른 기분을 느끼려고 일부러 한국을 떠나는 해외여행을 간 건데 여행지에서 한국말 들리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이라면 재고하시는 게 좋아요.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것은 시끄러운 거 극도로 예민하신 분들은 한국 출발이 아니더라도 대체로 아시아 크루즈는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나라의 명성은 모두 아실 테니 저는 이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두 번째, 날씨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모든 여행이 그렇겠지만 특히 크루즈 여행은 날씨의 영향을 꽤 많이 받습니다.
지중해는 갇혀있는 바다라 잔잔한 반면 아시아 크루즈 노선은 태평양을 바로 마주하고 있어서 배 출렁임이 훨씬 심하더라고요. 저도 지중해 크루즈에서는 배가 흔들리는 걸 진짜 아예 느끼지도 못했는데 이번 일본 대만 크루즈에서는 배가 엄청 흔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저는 멀미가 없어서 괜찮았지만 멀미가 심하시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직까지 선택권이 많지 않다는 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모항지로 하는 크루즈가 많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선택권이 폭넓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모항지는 배가 처음 출발하는, 즉 노선이 시작되는 항구를 말하고요. 기항지는 중간중간 들르는 항구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부산이나 제주도가 기항지로는 많이 있는데 모항지로는 이제 막 조금씩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점점 크루즈 문화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많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국내 여행사 전세선 형태로 운영되는 크루즈가 많아서 진짜 크루즈 문화를 느끼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노선이 생각보다 제한적이기도 해요. 자, 오늘은 한국 출발 크루즈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효도 관광을 보내드린다거나 아님 해외여행은 낯설지만 크루즈 경험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한국 출발 크루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크루즈 문화를 느끼며 여유롭게 유유자적하는 럭셔리한 크루즈를 꿈꿔온 분이시라면 한국 출발 크루즈를 첫 크루즈로 가시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크루즈 여행 스타일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크루즈 여행 계획 세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있는 크루즈 여행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린 바다에서 만나요. 안녕!